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지난 25년간 중장년층의 만성질환과 영양 불균형 문제를 연구해온 의학 박사 박선영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피맛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 한 번쯤은 맛보셨을 겁니다. 그 특유의 짭짤한 맛 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의 혈액은 태초의 바다와 같은 약 0.9%의 소금물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닷물에서 막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에 굵은 소금을 직접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선은 몸속의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금방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선이 바닷물 속에서는 무려 100년도 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저는 이 소금의 역설에 대해 그리고 의사인 제가 아버지를 죽을 뻔하게 만들었던 잘못된 의학 상식에 대해 고백하려 합니다. 어르신들 잠깐만 제 이야기에 주목해 주십시오. 혹시 새벽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분 계십니까?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고생하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신 분들, 그리고 원인 모를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밤마다 온몸을 긁으시는 분들, 특히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돈도 단 한 푼 들지 않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방법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는 화면의 엄지손가락 모양입니다. 그거 딱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제가 더 큰 힘을 얻어서 이런 귀한 건강 비법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의사인 딸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무려 10년 동안 엄격한 저염식을 지키신 분이셨습니다. 국은 건더기만 골라 드시고 짠 김치나 젓갈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야채와 과일 위주로만 식사하시고 하루에 물은 2리터를 꼭 챙겨 드셨어요. 평생 좋아하시던 커피도 건강에 좋다며 하루에 한두 잔은 반드시 드셨고요. 건강에 좋다는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대로 거의 그대로 따라하신 모범생 같은 분이셨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실천해도 대부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콩팥 신장이 튼튼하고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활발하니까요. 몸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의 나트륨을 재흡수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나트륨을 조절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약해지는데 거기에 저염식을 한다며 소금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물과 커피 이뇨작용으로 계속해서 몸속의 염분을 씻어내니까 결국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소금까지 전부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응급실에서 아버지의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각한 저나트륨 혈증 히포나트레미아, 쉽게 말해서 몸에 소금이 너무 부족한 상태였던 겁니다. 의식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병들게 만든 거구나. 내 잘못된 의학 지식이 아버지를 응급실까지 오게 만들었구나. 응급실에서 아버지의 팔에 링거를 꽂으면서 문득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이 링거가 대체 뭐지? 생리식 염수 생리시 옌수이, 즉 소금물이잖아. 그 순간 저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입으로는 소금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10년 동안 강조했으면서 지금 나는 아버지의 정맥으로 소금물을 직접 주입하고 있잖아. 소금 알갱이로 먹으면 독이고 링거로 맞으면 약이란 말인가. 그때 저의 의대 동기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짜게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건강 강의를 하던 아주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작년에 폐렴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면역력 저하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55살의 나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 역시 극단적인 저염식으로 인해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던 거죠.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링거 소금물을 맞고 나트륨 수치가 정상이 되자 언제 쓰러졌냐는 듯이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퇴원하시면서 저는 아버지께 제가 그 일주일간 미친 듯이 연구한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서 발견한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할머니 세대도 매일같이 하셨던 방법인데 현대 서양 의학이 무시하고 외면했던 바로 그 지혜였죠. 아버지는 저를 아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네가 지금까지 짜게 먹지 말라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래? 당연한 반응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아버지께서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오셨습니다. 병원 간호사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환자분 아니시죠? 지난달 그분 맞으세요.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회춘하셨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피부가 놀라울 정도로 환해지셨고 얼굴에 자잘한 주름도 확연히 많이 펴지셨어요. 특히 놀라운 건 허리 둘레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바지가 자꾸 헐렁해져서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아, 내가 10년 만에 정말 제대로 잠을 자는 것 같아. 새벽에 화장실 가는 것도 완전히 없어졌어. 그런데 제일 신기한 건 배가 쏙 들어간 거야. 이게 몸에 있던 붓기가 빠진 건가. 그리고 머리가 정말 맑아진 것도 놀라워. 맞습니다. 체내 염분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몸이 불필요하게 잡고 있던 수분, 즉 부종붓기, 이, 전부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체중은 3kg이나 빠졌는데 오히려 근육은 훨씬 더 탄탄해지셨고요. 그때 아버지께서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야, 너희 의사들도 모르는 게 참 많구나. 우리 동창들이 나보고 10년은 젊어진 것 같대. 도대체 뭘 한 거냐고 다들 물어봐서 혼났다. 어르신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연령대를 살짝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60대이시면 숫자 6, 70대이시면 숫자 7, 80대이시면 숫자 8.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어느 연령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가장 많이 공감해 주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제부터 그 일본 장수 마을 할머니들의 3가지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번째 비법이 가장 놀라우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비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본 오키나와의 한 장수 마을의 90살 넘으신 할머니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천일염을 아주 조금 타서 드신다고 합니다. 무려 60년째 이어진 습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텔레비전만 켜면 야채, 과일 많이 드세요. 물 하루에 2리터 꼭 마시세요. 국물은 짜니까 절대 드시지 마시고 남기세요. 이런 이야기만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 지역 경로당에 무료 진료를 나갔을 때 92살의 김순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제가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장수 비결이 뭐예요? 할머니께서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비결은 무슨 나는 평생 된장국 국물까지 싹싹 다 긁어 먹었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 타서 마시고. 그런데 바로 그 옆에 계시던 78살의 박영희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서 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과일과 야채 위주로 드시며 물을 2리터씩 마신다고 자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매일 병원을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흰쌀밥에는 소금이 전혀 없습니다. 과일과 야채에 풍부한 칼륨, 포타슘, 성분은 오히려 몸속에 나트륨 소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커피는 강력한 인뇨 작용으로 전해질을 빼냅니다.
물은 분명 생명 유지에 중요하지만 소금이 없는 맹물을 과하게 마시면 몸속에 전해질 농도가 치명적으로 희석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저나트륨 혈증의 주범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국물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병원 의무 기록을 바탕으로 8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 500명을 직접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시키는 대로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하신 분들이 오히려 저나트륨 혈증 발생률이 2배나 높았습니다. 또한 저나트륨 혈증으로 쓰러지신 분들 중 무려 28%가 한 달 이내에 사망하셨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금은 신장의 기운을 돕는다. 400년 전 허준 선생님은 이미 아셨던 사실인데 우리는 서양의 건강법만 맹목적으로 따라하다가 이 중요한 진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빵과 치즈, 햄에 이미 소금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흰쌀밥 위주로 식사하기 때문에 반찬과 국물을 통하지 않으면 소금 섭취가 0에 가깝습니다. 일본의 한 장수 연구에 따르면 된장 미소를 꾸준히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1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우리의 동치미 국물, 물김치 국물도 천연 전해질 음료인데 우리는 짜다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97살의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어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밥은 먹으면서 왜 그 좋은 국은 안 먹는지 모르겠어. 자, 이제 세 번째 비법입니다. 가장 놀라운 비법입니다. 소금만으로 야간요, 이해젠여 없이 8시간 푹 자는 방법입니다. 새벽마다 화장실 때문에 2-3번씩 깨시는 분들, 이 비법만 알면 젊었을 때처럼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더 못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놀라운 세 번째 비법은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비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국물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과 함께 소고기나 계란을 자주 챙겨 먹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 장수 마을을 깊이 연구하면서 정말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90살이 넘은 할머니들이 젊었을 때부터 매일 소고기나 계란을 꼭 챙겨 드셨다는 것입니다. 단백질과 철분을 꾸준히 몸에 채워 온 거죠. 소고기에는 우리 몸에 피를 만드는 철분이, 계란에는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힘이 빠지고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 그게 바로 철분과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된장국 국물만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특히 물김치, 국물, 동치미, 국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필 물김치 국물일까요? 어르신들, 옛날에 연탄가스 마셨을 때 뭘 먹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동치미 국물이었습니다. 천연, 나트륨에 발효 유산균까지 들어있는 완벽한 천연 해독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의학이 발달하기도 전에 이미 경험으로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동의보감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동치미 동첸이는 속을 시원하게 하고 독을 푼다. 허준 선생님도 발효된 소금물의 그 놀라운 힘을 정확히 아셨던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이 계십니다. 바로 82살의 윤미자 할머니입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딸이 부축해서 겨우겨우 걸어 들어오셨죠.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3년째 새벽마다 화장실을 5번씩 가요. 잠을 도저히 못 자니까 이제 정말 죽고 싶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나트륨 수치가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국은 일절 안 드시고 과일이랑 물만 무려 3년째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첫 번째는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을 드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부터 된장국 국물까지 싹 다 드세요. 특히 물김치 국물. 동치미 국물이 정말 좋아요. 짜다고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할머니께서 너무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국물을 다 먹으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쌈 일 후에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어젯밤에 화장실을 딱 한 번만 갔어요. 쌈 연만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동치미 국물 마셨더니 속이 정말 너무 편해요. 일주일 후 할머니께서 혼자 걸어서 병원에 오셨어요. 딸이 부축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선생님,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잤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10년 넘게 앓던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평생 변비약을 달고 살았는데 물김치 국물이 이렇게 좋은 줄은 정말 몰랐어요. 2주 후에는 밤마다 긁던 피부 가려움증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선생님, 우리 딸이 엄마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해요. 주름도 많이 펴지고 피부도 맑아지고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냐고 계속 물어봐요. 무릎도 이제 안 아프고 시장도 혼자 갈 수 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윤미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해요. 3년 전에는 화장실 때문에 잠도 못 잤는데 지금은 푹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하루가 정말 길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손주가 할머니 얼굴이 예뻐졌다고 뽀뽀까지 해줘요. 할머니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늘 동치미 국물 마시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뭐가 좋다고 그러나 했어요. 이제야 어머니 말씀이 정말 맞았구나 싶어요. 비슷한 놀라운 변화가 다른 분들께도 일어났습니다. 76살 정철수 할아버지는 오후 3시만 되면 찾아오던 극심한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하세요. 선생님, 된장국 국물까지 다 먹으니까 이제 손자랑 축구도 할 수 있어요. 79살 강수희 할머니는 10년간 채식만 하시면서 기력이 완전히 없으셨는데 이제는 계단을 2칸씩 올라가신다고 해요. 입맛도 완전히 돌아왔어요. 어르신들,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소금, 나트륨은 우리 몸의 전기 시스템과 같습니다. 신경 신호 전달, 근육 수축, 뇌 기능, 이 모든 것이 소금이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특히 발효된 소금물, 된장국 동치미은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고 유산균까지 함께 들어있으니 장 건강까지 좋아지는 것입니다. 바다가 왜 썩지 않는지 아십니까? 바로 소금 때문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적절한 소금이 있어야 염증도 안 생기고 면역력도 제대로 유지됩니다. 자, 이제 정말 놀라운 100세 할머니들의 3번째 비법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어르신들 아마 충격받으실 거예요. 이것으로 불면증을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밤마다 서너 번씩 깨시는 분들, 새벽 3시에 눈 떠지면 다시 못 주무시는 분들, 수면제, 먹어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 윤미자 할머니도 이 3번째 비법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8시간 연속 수면에 성공하셨어요. 선생님, 이건 정말 마법 같아요. 잠자기 전에. 그런데 이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것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잠시 후에 그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